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원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3대가 나란히. 자, 무슨 얘기일까요?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 옆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린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넘어서 본격적인 김정은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강재묵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그 의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건물 외벽 한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 바로 옆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라는 혁명과 양성의 최고 전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핏줄, 우리 혁명의 혈맥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조선노동당 안에 주체형의 피만이 교내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사진이 칠판 위 나란히 걸린 모습이 교실 곳곳마다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3대의 초상화 사진이 나란히 걸린 것이 공식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선대 지도자들과 동일한 프레임으로 액자화시켜서 지난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만 있던 초상화 액자에 사실상 김정은도 동일한 수령 반열로 사실상 같이 놓여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통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4대 세습체제 구축까지 염두에 두고 우상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그럼 김정은의 우상화 속도 의도가 뭔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올 초에 북한 군부대로 하달된 내부 문건에 3대 위인 초상화 정성 사업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와 연결된 것 같은데 자, 우상화 작업을 했다면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3대 위인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수 그리고 이제 김정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군부대에 내려보낸 걸 보면 여기에는 이제 김정숙을 빼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초상화를 이제 군부대에 자 내무반마다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뭐 한 2, 3년 전부터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우상화 작업은 좀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일단 사진도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볼 텐데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인데 김정은은 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고 또 김정은이 또 시선만 또 반대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진을 아주 이제 유심히 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김일성하고 김정은은 물론 이제 뭐 죽긴 했지만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웃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같은 방향을 안 바라보고 반대입니다. 그 웃지도 않고 좀 근엄한 모습으로 지금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실상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잘 해석을 해 보면 나는 다른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뭐 주체 사상의 길을 갔고 그리고 아버지가 성군 사상의 길을 갔다라고 하면 나는 다른 사상으로 북한을 통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선대와 다르고 그렇죠. 뭐 다른 뭐 길을 걷겠다. 예를 들어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면 어떤 거를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 제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통치 사상을 내세울지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1984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올해 이제 40이 된 건데 뭐 우상화 작업이 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올 법한데 왜 이 시점일까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 김일성이가 1912년생인데요. 몇 살 때 6.25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그건 잘 이제 기억을 안 하잖아요. 혹시 40살 된 겁니까? 그렇죠. 1950년이니까 38살 때 6.25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는 별로로 생각하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중시합니다. 아버지가 38살 정도에 뭐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이제 40살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뭐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나설 때가 거고. 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최고 권력자의 주위에 올랐으니까 지금 한 14년 흘렀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내 스타일로 북한을 통치해 나가겠다. 그런 강한 그런 신념이라고 할까요?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네네. 11살로 알려진 딸 주에 네. 굉장히 최근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고 등장 어떻게 보면 시키고 있다 이런 네네. 표현이 좀 맞을 네.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성인 복장을 좀 입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조선시대 지금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뭐 세작 책봉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후계자는 주애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좀 연결돼 있을까요? 그렇죠. 제4세대 세습자로서의 김주애를 띄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김주애가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을 잘 하실 텐데요.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21년 11월 18일 날 화성 17형 발사할 때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하고 17형 발사장에서 하얀 패딩을 입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아마 맞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한 2년 반 이렇게 흐르는 사이에 수많은 행사장에서 이제 김주애를 등장을 시켰는데요. 특히 이제 5월 15일 날 전이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그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 그 김주애 복장을 보고 깜짝들 놀랐을 거예요. 예. 북한 주민도 놀래고 이제 우리도 놀랐는데 지금 나간 그- 화면 같습니다. 감원 검정. 네, 그 이제 복장의 의미를 이게 이제 2011년도 11월 달에 나온 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얀 패딩을 나와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머리도 길게 치렁치렁 늘리고요. 복장 위에 거는 블라우스에 시스루, 그러니까 여기 소매가 이렇게 파격적입니다. 네네 나오는 11살짜리. 그렇죠. 그걸 입고 그리고 검은 바지를 입고 높은 굽,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었거든요. 지금 나이가 김주애 나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 보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그 정도 될 겁니다. 2013년생이니까요. 그 정도 되는데 북한 소녀들이 입고 있는 옷은 위에 셔츠에다가 그다음에 붉은 넥타이 그리고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발머리를 하거든요. 예.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는 파격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것을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런 뭐 스타일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은 레거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제4세 세습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복장들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2.0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래서 2.0 이구나. 그렇죠. 북한에서 여성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4세대의 세습자로서의 김주애를 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왕처럼 자기를 이을 사람으로 하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세뇌다. 그렇죠. 그래서 2년 반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을 가스라이팅, 즉 세뇌 교육을 시키고 가스라이팅.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이런 거죠.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좀 빠르게 좀 후계자를 지정하는 모습이 네네. 시청자분들은 좀 이런 연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인가 몇 년 전인가 김정은의 어떤 건강 이상설도 네네, 나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좀 연결되는 거 아니야라고 의문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사실상 이제 김정은 일가, 소위 말해서 김일성 패밀리의 가족력이 있는 거는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죽은 거하고 김정일이 죽은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김일성이가 1912년생인데 죽기는 1994년도에 죽었거든요. 그럼 83살에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1942년생인데 죽은 것은 2011년이니까 거의 70살 다 돼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 40살이에요. 30년은 남았 그렇죠. 아직도 30년이 자기 아버지 죽은 걸로 생각을 하면 남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 때문에 이렇게 세습 구도를 이렇게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조선시대 2.0이기 때문에 여성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는 미리 북한 주민들한테 노출시켜서 가스라이팅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권력 세습을 받을 때 미리 다 받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권력을 다 누리고 아버지는 상왕처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정은이가 김일성으로부터 받을 때는 아버지가
그 스트로크가 일어난 뒤에 아주 짧은 시간에 권력 세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렇게 권력을 장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군부를 통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고모부를 통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을 다 처형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는 그런 것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미리 과거에 그 왕자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세습 교육을 미리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김 실장님의 어떤 시각도 한번 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김정은 체제 앞으로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이런 우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김정은 사상을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노동당 소위 말해서 규약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김정은의 사상을. 그렇죠.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김정은 사상을 거기에 넣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주애를 계속해서 등장시켜서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는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이제 희석화시키는 그런 데 대한 일종의 그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은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